부모, 역할인가, 기능인가? 많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을 걸 때 역할을 연기한다. 유치한 말과 목소리를 사용한다. 그들은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말한다. 아이를 자신과 동등한 상대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일시적으로 더 많이 알거나 몸집이 크다고 해서 아이와 당신이 동등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삶의 어느 시점에 가장 보편적인 역할 중 하나인 부모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물음은 부모라는 기능과 동일화되지 않으면서도, 즉 그것이 에고의 역할이 되지 않으면서도 부모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부모의 필수적인 기능에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챙겨주는 것,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일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부모인 것이 정체성이 될 때, 즉 자신의 자아의식 전부나 많은 부분이 그것으로 이루어질 때, 그 기능은 쉽게 지나치게 강조되고 과장되어 당신을 점령해 버린다.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과도하게 챙겨주고 결국 아이를 망치게 된다. 위험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과잉 보호하게 되고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거나 스스로 시도해 보는 것을 가로막는다.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해주는 것이 통제와 억압이 된다. 더 심한 경우는 특정한 기능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나중까지도 역할 정체성이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된 뒤에도 부모는 마음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내려놓지 못한다. 자기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기를 바라는 욕구를 내려놓지 못한다. 심지어는 아이가 40살이 되어도 부모는 무엇이 너를 위해 가장 좋은지 내가 안다 라는 관념을 내려놓을 수 없다. 부모라는 역할을 강박적으로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할로 자신의 존재를 정의 내리는 부모는 부모임이 중단되었을 때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을 무의식 중에 두려워한다. 성인이 된 자식의 행동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가 좌절되면 보통은 그렇게 되지만 그들은 자식을 비난하거나 불인정하고 자식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한다. 이 모두가 부모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시도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식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며 또 본인도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에고가 지배하는 모든 동기는 때로는 에고가 작용하는 본인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영리하게 변장을 하고 있지만 자기 강화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부모 역할과 동일화되어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을 통해 더 완전해지려고 한다. 자신이 끊임없이 느끼는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에고의 욕구가 이제는 자식을 향한다. 자식을 조종하려는 부모의 충동 뒤에 숨은 가장 무의식적인 가정과 동기들이 의식화되어 목소리를 가지면 아마도 대략 다음의 말을 할 것이다. 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네가 이루어주기를 바란다. 세상의 눈에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나도 너를 통해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네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다. 내가 너를 불인정하는 것은 너를 죄책감 때문에 불편하게 해서 결국은 나의 소원대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말할 나위도 없이
너를 위해 무엇이 최상인가는 내가 가장 잘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옳다고 말하는 대로 네가 행동하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한 무의식적인 동기들을 의식화하면 그 즉시 당신은 그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 배후에 자리한 에고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의 기능장애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대화한 부모 중에는 놀랍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인가. 하고 갑자기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단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해오고 있었는지 알게 되면 그것의 무익함도 보게 되며 그 무의식적인 패턴은 저절로 막을 내린다. 알아차림은 변화를 위한 가장 큰 촉매이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그렇게 한다면 부모에게 그들이 무의식적이며 에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에고는 방어 자세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더 무의식적이 되기 쉽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에고이지 진정한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에고의 방식은 아무리 오래 계속된 것일지라도 당신이 그것들에 내면적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거의 기적적으로 소멸될 때가 있다. 대항은 에고에게 다시 살아나는 힘을 줄 뿐이다. 하지만 비록 그들의 에고적 방식이 소멸되지 않는다 해도 부모의 행동에 하나하나 반응할 필요 없이, 즉 그것을 그들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 부모에 대한 자신의 습관적인 반응들 뒤에 있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가정과 기대도 알아차려야 한다. 나의 부모는 내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 나를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받아들여야만 해. 정말 그런가? 부모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사실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식은 아직 알아차림의 차원까지 진화의 도약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 자신과 자신의 역할을 분리할 수 없다. 그렇다. 하지만 부모의 인정과 이해가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정말인가? 부모의 인정과 불인정이 당신이 누구인가의 진정으로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는가? 그러한 점검하지 않는 모든 가정들이 매우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불필요한 불행의 원인이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당신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 중에는 혹시 당신 자신의 것이 되어버린 아버지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섞여 있지는 않은가? 넌 아직 그럴 자격이 없어. 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 아니면 그 밖에 다른 판단이나 정신적 입장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만약 당신 안에 그러한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머릿속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과거에 의해 조건 지어진 오래된 생각이다. 만약 당신 안에 알아차림이 있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믿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것들은 오래된 생각일 뿐 그 이상이 아니다. 알아차림은 이 순간의 존재함을 의미한다. 오직 현존만이 당신 안의 무의식적인 과거를 소멸시킬 수 있다. 만약 자신이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를 찾아가 일주일만 함께 지내보라라고 람다스,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가 인도 여행 후 요가 수행자로 변신한 영적 교사는 말했다. 좋은 조언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원초적인 관계일 뿐 아니라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좋은 시험이다. 함께 나눈 과거가 많은 관계일수록 더 많이 이 순간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과거를 재현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의식적인 고통. 어린 자식이 있다면 최선의 능력을 다해 돕고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일이다. 존재할 공간을. 아이는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다. 무엇이 너를 위해 가장 좋은지 내가 잘 안다. 라는 믿음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진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가 커갈수록 그것은 점점 더 진실이 아니게 된다. 아이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만 하는가에 대해 기대가 크면 클수록 당신은 아이를 위해 이 순간에 존재하기보다는 당신의 생각 속에 더 많이 사로잡혀 있게 된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아이도 언젠가는 실수를 저지를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사실 그것들은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만 실수일지도 모른다. 당신에게는 실수로 보여도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행동과 경험일 수도 있다. 가능한 한 도움과 조언은 주어야 하지만 특히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는 때때로 실수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을 겪게 해줘야만 할지도 모른다. 고통은 뜻밖의 찾아올 수도 있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결과로 올 수도 있다. 아이가 어떤 고통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닐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이는 인간 존재로 진화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의 물질 형상들과 동일화된 얕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 역설적이게도 고통의 원인은 형상과의 동일화이지만 그 고통이 형상과의 동일화를 무너뜨린다. 고통의 많은 부분은 에고의 원인이 있지만 결국에는 고통이 에고를 부순다. 단, 고통에 의식적으로 깨어있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 인류는 언젠가는 고통을 뛰어넘어야 할 운명이지만 에고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에고의 많은 잘못된 가정 중 하나, 많은 망상 중 하나는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이다. 때로 이 생각은 내 아이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라는 식으로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 간다. 이런 생각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다. 고통은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의식의 진화와 에고의 불태움이 그것이다. 십자가 위의 사람이 그 원형적인 이미지이다. 그는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이다. 당신이 고통에 저항하는 한 의식의 진화와 에고의 불태움은 더디게 진행된다. 그 저항이 불태워버려야 할 에고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일 때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그 과정이 가속화된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이와 부모 등 다른 누군가의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고통을 경험할 때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고통의 불꽃은 의식의 빛이 된다. 에고는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 생각이 당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것은 진리의 왜곡이며 진리는 언제나 역설적이다. 고통을 초월하려면 고통에게 먼저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것이 진리이다. 의식이 깨어있는 부모. 많은 아이들은 숨겨진 분노와 원망을 부모에 대해 품고 있으며 그것이 진정성 없는 부모-자식 관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는 부모에 대해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 부모라는 역할을 아무리 성실하게 수행하더라도 그것보다는 한 인간 존재로서 옆에 있어 주기를. 당신은 아이를 위해 온갖 옳은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존재를 소홀히 하면 행동만으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다. 에고는 순수한 있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행동을 통해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에고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 많이 행동함으로써 언젠가는 충분한 행위를 축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자신이 완전해지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 오직 행위 속에 자신을 잃어버릴 뿐이다. 인간의 문명 자체가 순수한 있음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그렇게 해서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행위 속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분주한 가족의 삶 속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순수한 있음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열쇠는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관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형상에 기초한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형상을 초월한 관심이다. 형상에 기초한 관심은 늘 어떤 식으로든 행동이나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숙제는 다 했니? 저녁 먹어라. 방 좀 정리해. 이 닦아라. 이걸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서둘러라. 빨리 준비해. 그리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 이 질문은 많은 가정의 삶을 요약하고 있다. 물론 형상에 기초한 관심은 필요하며 나름대로의 자리가 있다. 하지만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전부라면 가장 중요한 차원이 결여된 것이다. 그때 순수한 있음은 예수가 이 세상의 염려들 마가복음 4장 19절 이라고 부른 행위에 의해 완전히 가려진다. 형상을 초월한 관심은 순수한 있음의 차원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것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아이를 바라보고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와 접촉하고 이것저것 도와줄 때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그 순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깨어있고 고요하고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문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순수한 있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다. 당신은 그 고요, 그 깨어있음, 그 현존이며 그 현존이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고 접촉하고 심지어는 말도 할 것이다. 당신은 행동 배후에 있는 그 순수한 있음이다.